최근 해외에서 한국 방산 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K무기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전투기에 흥미를 보이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방산 수출 실적의 핵심은 기술력이고 군 기술력의 정점인 공군의 장비들을 보면 방산 기술의 수준을 알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차세대 주력 전투기인 KF-21뿐 아니라 이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각종 전투기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중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폴란드에 순차 납품 예정인 초음속 경전투기 FA-50PL과 오는 2026년 말레이시아에 초도 납품 예정인 FA-50M 등 K 방산 수출 실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FA-50 시리즈에 대해서 흥미를 보이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정식 명칭 FA-50 파이팅 이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 생산하는 초음속 경전투기이자 공격기입니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공격기의 추세가 다목적 초음속기로 넘어가면서 시대에 부합하는 전투기를 갖추면서 동시에 KF-21을 개발에 필요한 초음속 기술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결과를 말하자면 아주 성공적이었지요. FA-50은 최고 속도 마하 1.5 이상에 한 번 이륙하여 440km가 넘는 전투행 동반경을 지닌 우수한 공격기입니다. 특히 격렬한 전투 작전이 없다면 항속 거리는 무려 2600km에 이르지요. 모든 무장을 장착한 채로 서울에서 이륙하여 베이징을 타격한 뒤 복귀하기 충분한 성능이고요. 마크 80 시리즈와 JDAM, LGB 등 다종의 강력한 폭탄을 장비하고 있으며 AIM-9 사이드와인더를 포함하여 5종에 이르는 미사일과 기관포를 장비하여 충실한 무장과 기동거리, 속도를 지닌 명품입니다. 이러한 민첩함과 강력한 공격력으로 제공권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하늘에서도 본격적인 전투 운용이 가능한데요. 당대의 선진국들이 개발한 사에서 4.5세대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그 성능의 우수함을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들 수 있습니다. 타이푼은 유럽의 각국이 협업하여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의 여러 선진국들이 개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완성된 이후 다양한 개량을 통해 여러 실전에 참여하며 위력을 드러냈는데요. 리비아 내전에서 카다피에 대항하는 시민군을 지원하는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나 예멘 내전과 IS에 대한 군사 개입, 2023년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최근까지도 꾸준히 실전에 참여하고 있는 전투기입니다. 하지만 설계상의 결함으로 각종 문제를 떠안고 있기도 합니다. 내부 연료량과 항속거리 등은 FA-50보다 우월하나 이는 외부 연료 탱크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내부 연료 탱크를 달고 나면 RCS값, 즉 스텔스 성능이 순식간에 떨어지는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나 순항 미사일 등을 장착 시 랜딩 기어와 간섭이 생기는 결함도 있지요. 또한 내구성과 신뢰성이 낮아 부품 교체가 자주 필요하고 영국에선 운용 중 컴퓨터가 다운되는 일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방산, 군사 전문 미국의 뉴스 매체 디펜스 뉴스는 부품의 신뢰성 문제로 도입을 일시 중단한 타이푼의 사례를 언급하며 신뢰성과 내구도의 문제를 혹평하였습니다. 반면 FA-50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부품의 검증을 마쳐 내구도와 신뢰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타이푼은 시간당 1억 2천만 원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유지비로 악명이 높지만 FA-50은 시간당 고작 450만원 수준입니다. 비교할 수조차 없는 효율성이지요. 일본의 미쓰비시 F2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미국과 합작 개발을 하였으나 개발 단계서부터 F-16의 기술 소스 코드를 받는 것은 제한되면서 미국이 원하는 기술은 모두 넘긴다는 불평등 조약으로 일본에서 불만이 많았던 기종인데요. 사실 불평등 조약으로 남을 괴롭히는 건 일본이 했던 지신이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부터 삐걱대면서도 나름 쓸만하게 나왔지만 일본 무기 특유의 적은 생산 대수로 인한 비용 증가, 이어지는 초기 불량 등이 문제였지요. 반면 FA-50은 꾸준한 생산과 신뢰성, 좋은 가격으로 폴란드 등 6개국에 수출 중이며 논의 중이거나 관심을 보이는 잠재적 판매국도 15개국 이상입니다. 또 미쓰비시 F2는 레이더는 우수했으나 소프트웨어 개발이 늦어져 생산 후 한참이 지나서야 제대로 된 공중전 능력을 갖추었고 늦어진 기간은 고스란히 비용으로 남겨졌지요. 게다가 미사일도 구형 AIM-7 스페로우여서 공중전 능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비행기의 완성에만 급급하고 업그레이드와 결함 수정이 늦어진 대가를 치른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한 기당 1,0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은 한 기당 400억 원 가량인 FA-50과 비교해 심각한 가격 효율을 보입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에서 T-34로 증명했듯 한국가의 전력에 기여하는 것은 비싸고 좋은 무기가 아닌 적절한 가격으로도 적절한 성능을 내보이는 무기지요. 이렇듯 FA-50은 타국의 전투기와 비교해 우수한 신뢰성과 내구도, 가격 경쟁력으로 꾸준한 해외에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K방산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9천억 원을 돌파했는데 FA-50이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며 그에 기여한 것은 바로 이런 성능과 관심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65년의 역사를 지닌 영국의 명망 높은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FA50을 다룬 보고서는 한국의 K-방산에 대한 해외의 관심과 호평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공군 출신으로 IISS의 방위 및 군사 분석 프로그램, 항공우주 기술 분야 연구원인 자키 나라디치 한타마는 어려운 시장에서도 선진적으로 판매를 성공했다고 평하며, 말레이시아가 경쟁 입찰에서 한국의 FA50을 선택한 것은 경쟁이 치열해지는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서울이 거둔 최근의 승리를 나타낸다고 호평하였습니다. 또한 태국 항공기가 동일한 역할에서 L-39를 대체하는데 FA50을 사용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지역이 한국 항공기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며, 추후에도 K-방산이 계속해서 지역 장악력을 이어갈 것임을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 기조를 이어가며 세계의 FA50의 명품 성능을 알리고 수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미 수출하고 있는 폴란드는 항공정비 협력을 체결하며 확실한 AS 지원으로 고객 관리를 이어가고, 복저형인 FA50을 꾸준한 수요가 있는 단자형으로 개발하여 미국에까지 수출할 계획을 수립해가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FA50에 대한 해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완전히 실패작인데 한국은 참 대단하단 말이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공여받아서 성공한 거지 자기들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반쪽짜리 성공인데 한국은 완벽히 해내 수출해서 돈까지 벌다니, 뛰어난 기술과 한국인의 성실성이 만난 결과라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된다고 본다. 예멘에서 타이푼은 처참한 실패작으로서의 모든 것을 보여줬어. 한국이 그 실패를 답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기술력과 노하우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 한국은 항상 거짓말을 하니 FA50 또한 거짓말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봤자 결국 중국의 SU에 비하면 부족한 전투기일 뿐, 러시아가 증명했듯 싸고 좋은 무기를 많이 보유하면 그게 가장 강력한 거지. 한국은 어떻게 해야 강력한지를 잘 알고 있는 거고, 저 가격으로 뛰어난 초음속 공격기를 뽑아내다니, 한국 기업은 싸고 좋은 물건 만드는데 미친듯이 몰두하는구나. 신비로운 기술과 사람들의 성품을 가진 국가야. 코리아는 북한밖에 몰랐는데 BTS를 통해 남한을 알게 됐어. 신기한 게 그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K9이나 저 FA50 같은 뉴스가 자주 나오더라고. 더럽게 비싼 타이푼 갖다 버리고 FA50이나 가져와라. 타이푼 한 대 쓸 돈이면 저거 최소 넉 대는 쓸 것 같다. 일본은 나름 뛰어난 기술과 인력을 갖고 있지만 언제나 무리한 개발과 적은 생산 대수로 애매한 성능과 미친듯이 비싼 비용이라는 부조화를 뽑아내는 전문가들이지. 여러 나라에 수출되고 그들이 운용하고 있다면 성능은 보장된 거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사용되고 선택된 건 곧 검증된 것이니까. 일본이 저렇게 성능에 비해 비싼 무기에 계속 치중하면 한국에 비해 우위였던 공군력도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 우크라이나 주면 무례한 슬라브들을 갈아버리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겠군. 라팔도 잘 안 팔려서 놀림감인데 한국의 FA는 순풍에 돛단 것처럼 팔리고 있구나. 중국이 남쪽 바다에서 계속 야망을 드러내는데 태국, 말레이 등이 FA50을 도입했으니 대중국 공군 전선에 한국이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네. 이건 단순히 방산 수출 실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국제 정치의 외교적 부분에서도 한국이 실적을 낸 거라고 본다. 시끄러운 중국인들을 처리하기 위해 인도에도 도입해야 한다. 중국을 조용하게 만드는데 일조할 좋은 무기 T-34의 명성을 하늘에서 있는 무기가 되는 건가? 뉴스에서는 남한과 북한을 떠들지만 한국이 갖춘 무기의 수준을 보면 그들은 이미 북한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보고 있는 게 분명해. 한국의 뛰어난 미사일 전력과 연계한다면 적이 누구라도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진땀을 빼겠네. 이상으로 FA50에 대한 해외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